이 하나가 비인도적 무기라고 불리는 분산탄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물적 분할은 이미 이뤄졌지만 아예 매각으로 방향을 튼 건데요. 하나는 매각을 밝히면서 분산탄 이슈를 해소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맞는 기준을 갖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SG 기준을 충족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밝혔는데요. 하지만 하나가 분산탄 사업을 정리해야 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글로벌 연기금으로부터 속속 배제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현지에서 태양광 사업 손절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주민 ESG, 오늘은 하나가 분산탄 사업을 매각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탄은 넓은 지역에 파편을 흩뿌리는 무기로 방대한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2006년 레바논 전쟁 당시 민간인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무기인데요. 2010년 2월 유엔은 공식적으로 분산탄 금지 협약을 발표하면서 규제를 했는데 한국은 북한 문제로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가 국제적으로 규제를 당하는 무기인 분산탄을 계속 생산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한편 국제적으로 규제까지 하는 이 분산탄을 포함한 방산 사업은 하나의 기특한 맞이인데요. 한국 화약 주식 회사로 시작한 하나에게 지주사 하나를 포함해서 자체 부분에 방산 부분을 꾸리고 있고, 계열사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 하나 시스템 등 여럿 두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기에도 방산 사업은 톡톡히 효자 노릇을 했는데요. 지난 1분기 하나의 하약방산 등 제조 부문은 전년 동기 20.8%포인트나 매출에 증가를 했습니다. 4,751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89.7%포인트 급증해 2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꾸준한 매출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하나가 방산 사업을 포기할 이유가 딱히 없는 거죠. 하지만 최근 하나가 신성장 동력으로 태양광을 선택하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2년 하나가 독일의 태양광 회사 큐셀을 인수하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태양전지 회사로 단번에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유럽에서도 이 굵직굵직한 태양광 프로젝트 사업을 따내면서 2014년 이후 7년 연속 태양광 톱 브랜드로 유럽에서 선정이 됐고요. 유럽 최대 태양광 시장인 독일에서는 점유율 11.5%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는 올해 1월 토탈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태양광 모듈 산업을 넘어 태양광 솔루션, 태양광 발전소 개발, 전력 판매 등으로 발을 넓혔습니다. 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하나에게 해외 투자자 유치가 아주 큰 화제로 떠오른 것이죠. 특히 분산탄의 경우 앞서 소개했듯이 법으로까지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를 잡기 위해 매각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서 매각을 결정한 거거든요. 완전히 연결고리를 끊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는 매각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 등을 충족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알고 보니 저희 취재 결과 하나에게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더 중요한 속사정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하나는 이 분산탄 사업 때문에 꾸준히 해외 투자자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왔어요. 2007년부터 세계 2위 규모인 노르웨이 연기금으로부터 13년 동안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었고요. 지금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2012년 스코틀랜드 은행의 블랙리스트에게도 오르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유럽에서 하나의 태양광 사업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이 하나 큐셀의 관계와 분산탄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의 관계가 서서히 밝혀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존에는 이 주식회사 하나로 화학 연료를 납품하는 하나 케미칼만 투자 제외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전 계열사까지 투자 배제 대상으로 오른 겁니다. 이 하나가 분산탄 사업을 아직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하나 큐셀 또한 직접적인 타격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초 하나 솔루션이랑 합병되면서 하나 솔루션도 투자 금지 대상으로 속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 스웨덴 연금 펀드, 덴마크 공적연금, 프랑스 연기금, FRR 등은 하나 그룹 전체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 사업 파트너로부터 손절을 당하는 경우도 벌어졌는데요. 2018년 12월 네덜란드의 비정부 기구인 팍스가 하나는 분산탄에 들어가는 자탄과 주요 구성품을 생산하고 홍보해왔다. 하나 큐셀 뒤엔 비인도적인 무기를 만드는 하나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 하나 큐셀이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파장은 더 커졌는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 아이젠은 큐셀과의 협력을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고, 네덜란드 은행 트리오도스는 하나 큐셀의 입장 조사 후 신규 자금 조달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태양광 패널 설치 기업인 잔주는 그 이후 하나 솔루션과 거래 관계를 끊기도 했습니다.
이 세계 2위 규모인 유럽 시장에서 태양광 발전 시장 부품 1위 업체로 입지를 단단히 다져가던 한화에게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 거죠. 사업은 매각했지만 이 ESG 리스크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산탄 사업과 한화가 완전히 연결성이 끊어졌다는 걸 한화 스스로 입증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 ESG 분야를 제가 취재하면서 이번 한화의 사태는 국내 기업들의 ESG 대응이 정말 선진국에 비해서 느리구나 라는 점을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느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큰 파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이 한화의 케이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는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게 아니라 후속 조치를 한 거잖아요. 후속 조치로 나아간 점은 그래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ESG 요소를 그냥 면피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업에 내재화를 시켜서 앞으로 변화해가지 않으면 하나와 같은 사태가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꾸준히 투자자들은 이 ESG 요소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하나도 아주 오랜 기간 블랙리스트에 올라왔음을 인지했음에도 이제서야 대응을 한 거죠. 눈앞의 수익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케이스로 기업에게 ESG 요소가 정말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케이스까지 나왔는데 우리 기업들 ESG에 대해서 이제 규제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